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동탄 지식산업센터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뭐 6.17 대책, 7.10 대책, 계속 규제 정책이 뭐 정신없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의 전화는 이제 나날이 계속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제 모든 것의 이제 문제는 세금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을 또 찾아서 투자를 또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또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매물이고요. 네. 최근에 지금 일자리 트렌드는 이제 모두 이제 주거를 끼고 있고요. 네. 여기에 모든 교통적인 호재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또 부각을 또 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나 우리가 지난번에 광교 테크노밸리 이러한 부분들 사례를 좀 많이 좀 보신다면은요. 자, 이게 어떤 그 수도권에서 내에서 그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이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동탄 테크노밸리의 오늘 지식산업센터는 여기서도 이 두 개 중에서도 더더욱 더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곳에 내 이제 입지를 하게 된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또 가격 상승분이 또 일어났던 곳들이 이 두 현장이었었죠. 이런 부분,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앞쪽에 이런 부분을 짚어보신다면은 또 충분히 또 우리의 또 투자의 길이 또 열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또 이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일단 동탄역을 차량으로 3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흥 동탄 IC를 1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지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총 4개의 동으로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전용 41.09제곱미터, 실평수로는 약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피스 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차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세대에 또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고요. 또 최대한의 또 대출 또 이용하시고 또 정부 지원금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은 투자금 약 월세 시에 약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20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입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요, 일단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들어서는 입지인데요. 이제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이죠. 크기로 본다면은 분당의 약 2배에 가깝고요. 약 1.8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도권 일단 최대의 테크노밸리 내에 입지를 한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이미 이제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 뭐 기흥이나 화성, 수원 사업장을 비롯해서요. 이런 LG 등 뭐 대규모의 이런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모두 입주를 해 있는 곳에 이제 이 업무 단지가 이제 밀집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또 두 번째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변에 뭐 수원 용인, 뭐 기흥 이쪽에 배우 수요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동탄 그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일단 이 동탄 테크노밸리는 일단 크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판교와 이제 강교를 몇 배를 능가하는 그런 크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약 2.3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광교 테크노밸리에 비교를 한다면 약 6배에 가까운 뭐 5.7배 정도의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향후 약 4,500개 정도의 신규 기업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약 30만 명 이상의 그 입주 그 기업의 그 입주 그 직장인들이 대거 밀집을 하게 될 이럴 곳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상주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도 추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업이 또 직접적인 또 수요층이죠. 그렇다면은 이 교통이 굉장히 또 편리해야 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게 우리가 또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본 현장은 이제 동탄역을 SRT 현재 운행 중에 있죠. 이 동탄역을 이제 3분 이내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지금 SRT 이제 수서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약 20분이 걸리지 않는 18분대 정도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기흥 동탄 IC를 1분 내에 차량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지금 동탄 IC까지 1분 내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점이 중요한 점은요. 이곳에 지금 여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업무 관련해서 외부 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물류센터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그 길이 또 확보가 또 되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동탄역은 앞으로 이제 4개의 노선이 이제 지나가는 코트러플 역세권을 이제 가지게 될 것으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동탄 이쪽은 이제 이쪽 지역은 그 고속도로 입장에서 본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가장 또 핵심입니다. 가장 가까이 인접을 해 있죠.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동북 그쪽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쪽 주변의 도로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수도권이랑 강남권 주변의 모든 그곳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 교통망이 상당히 양호한 곳에 또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RT와 그 인터체인지 이용이 편리해서 서울과 그 수도권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이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알려주셨습니다. 테크노밸리 내 입주를 또 희망하는 업체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최근의 일자리들은요, 어떻게 되든 간에 교통의 편리성으로 이제 모든 투자 가치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탄역에 이제 GTX A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제 동탄역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삼성역이나 그 연신내동 이런 주요의 업무 단지들을 모두 다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통 시간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약 그 30분 안쪽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탄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내에 이제 다 들어오는 이런 교통 호재인데요. 일단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이 이 동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도로가 약 1.1km 정도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모두 돔 형식으로 위를 많이 다 덮게 되죠. 그리고 그 지상에는 약 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원을 또 시설을 또 넣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에는 지금 SRT와 여러 가지 그 교통 여건들이 모두 다 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1 동탄 신도시와 2 신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그 사이를 지금 관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 연계가 되면서 어떠한 서로 그 지역 간의 그런 유동성 그리고 인구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2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또 개통 소식이 또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반짝이었던 그 도로가 지금 동그랗게 원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데요. 현재는 이 선들이 지금 다 이어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선들이 모두 연결이 되면서 이쪽을 주변으로 들어오는 이런 동탄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구들이 이 중리 IC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진입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 기업들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또 추진 중에 있죠. 분당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단 동탄 오산 연장 사업 있겠고요. 또 동탄 또 인덕원 복선전철 또 사업이 또 같이 그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도권을 그 중요 일자리들을 모두 지금 연결하는 집중해 있는 동탄 오산 인덕원이나 뭐 광교 영통 이쪽을 모두 연결하는 어떤 교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업무 지역들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을 모두 연결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업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일자리의 지역들이 상승이 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광교 테크노밸리 내에 이런 지역적 가치가 올라갔던 사례들을 충분히 살펴보신다면은 이런 틈새에서도 어떤 투자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정말 많네요, 그죠? 동탄 신도시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만큼 기업들의 이주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혜가 예상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이라면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든 입지와 호재는 그 지역이 같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화를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건물의 안에 내부적인 거 그리고 시공사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이제 일군 브랜드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시공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첫 번째는 가장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의 이제 가장 규모가 굉장히 크죠. 축구장 면적을 좀 보시면은 약 33배에서 37배 정도의 토지에 총 4개의 동으로 20층의 높이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이 규모가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층과 또 2층의 상업시설이 또 들어오는데요. 이곳은 이제 우리가 뉴욕의 스티로몰을 그대로 또 벤치마킹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사진을 좀 준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건물의 가치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제조업체의 또 물류 운반들 이런 차량들이 또 빈번하게 또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또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주차는 현재 그 법정 대비 기준해서요 약 200%의 그런 주차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그 외부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한 이런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또 기억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실 구성이 약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1,700호실이 들어 있고요. 또 기숙사 같은 경우는 418세대 정도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특이할 점은 이 제조동인 이 오피스의 그 실내 부분을 보신다면은 층고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 5.7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또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타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곳에는 지금 4층에 지상 20층에 여러 개의 동이 또 들어가고 면적이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을 또 설계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안에는 전용 약 400평에서 약 630평 정도의 이제 규모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안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들어오고요. 또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들어오고요. 여기에 12개 레인의 정상 규격을 갖춘 이런 볼링장까지 다 들어온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 그 옥상 조경을 위한 그런 공원이 또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하는 인구들, 이런 일자리 기업들의 직원들의 어떤 이런 복지 시설까지 충분히 배려한 현장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설계가요. 일단은 현대건설이 시공한다는 점, 이 점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믿고 한번 눈여겨볼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반대로 대출이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요. 우리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규제들을 모두 피해가고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출을 일단은 우리가 대출이 돼야지 어떤 그 지렛대를 이용한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약 80%까지도 분양가에 대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고요. 약 90%까지도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더 받으신다면은 충분히 90%까지에서도 대출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 보유세 같은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세와 이제 취득세 이런 부분 보신다면은 37.5%에서 약 50%까지도 감면이 또 가능한 상품이 또 되겠습니다. 지금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4년 동안 법인세 또 면제 또 혜택이 또 주어지고요. 또 특히 또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또 장기로 가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른 그런 물건들과 매물들과는 비교되는 이러한 부분을 장점이 있는 이런 매물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준공 시간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준공 약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공까지의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준공 가서 그때 이제 건물 가치, 가격 부분에서 충분히 또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매매가가 상당히 또 부담스럽지 않은 또 가격이죠. 매매가 1억 8천만 원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을 이제 선점을 하실 수가 또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월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을 경우에 실투자금 약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매물은 이제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매물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또 대출을 받으셨을 때는 금리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분함을 또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매매가 평균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월세 임대 시 대출을 최대로 활용하면 실투자 금액 800에서 1,1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동탄 이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어느 것이든 이제 매물을 준비하실 때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물건이 내가 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대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물건들에 대한 가치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가격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가성비가 좀 좋은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여러 가지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체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또 가격이나 이런 부분 꼭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